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정치권도 의기투합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동참한 업소들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옥천군은 자체 예산으로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손소독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가 주민소환 투표에 찬성한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경제와 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 제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권 전체가 뜨거운 유치 의지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권 경제계 수장들이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우창 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와 대전, 세종 등 충청권 10개 상공회의소는 지질학적으로 안전하고 2시간대에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충북 오창이 방사관 가속기 구축에 최적지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미래차, 2차 전지 등 충청 지역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염원하는 충청인들의 서명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온라인 서명을 포함해 150만 명 넘게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정치권도 모처럼 의기투합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 당 도당위원장과 당선인 공동명의의 건의문에서 오창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돼서 공정한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로 고시된 방사관 가속기 유치 지역에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방사관 가속기 건설을 앞당길 수 있어 각국이 벌이고 있는 첨단 기술의 초격차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충청북도는 충청민 모두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내일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휴업에 동참했던 업소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옥천군은 충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만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휴업에 적극 동참한 사람들에 한해 자체 예산으로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노래 연습장과 게임 제공업, 실내 체육시설업, 유흥업소와 학원 등 6개 분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동안 휴일을 포함해 5일 연속 휴업했거나 열흘 이상 참여한 업소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2주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습소를 치지만 거기서 오는 타격은 한 2달 정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그동안 희생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전 때문에 휴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조금 힘들기도 했고 월세 같은 경우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옥천군은 자체 예산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재난극복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옥천군이 유일합니다.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추진이 불투명한 행사 경비라든가 국외 출장비 등 그 2020년도 예산을 좀 과감하게 조정해서 긴급하게 51억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도 재난지원금의 자체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겉보기만 소독제인 비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청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와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손소독제가 필수가 됐습니다. 아직 5월 5일까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위생상 좀 쓰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가 돼가지고 손님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식당이고 어디 전부 있으면 한 번씩 전부 쓰지요. 그런 의미로다가.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손소독제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방기구와 포장용기 등에만 사용 가능한 살균 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로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은 손소독제와 사용 방식은 비슷했지만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 제품과 달리 소독과 살균 효과를 보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살균 소독제는 주로 염속의 화합물이나 에탄올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비롯해 적발된 17개 제품에 대해 즉시 개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가 주민 소환 투표에 찬성한 주민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민 소환 운동본부 측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주민 소환 취지에서 정보 공개 철회하라. 정상혁 보훈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정상혁 보훈군수가 주민소환 투표 실시에 찬성 서명을 한 4,7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충청북도 선관위와 보훈군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과 주민소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서명부가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본 겁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전례를 보고 사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행정소송 그 가처분 신청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서명인의 이름과 서명, 서명 일자와 읍면 단위 주소 등이 공개되는데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선거의 비밀 보장일 것이며 서명부도 당연히 비밀이 보장돼야 함에도 선법 정신을 저버린 선관위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서명부가 공개될 경우 서명한 주민이 특정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주민 소환 투표도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 소환서에 찬성했다라는 정치적인 의사 표시 이게 포함이 된 정보라는 거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유와 공개된 명단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정군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정보 공개를 철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서명부 이의 신청과 정군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7월쯤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청주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밖으로 긴급히 대피합니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출근 시간대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심장이 뛰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록 한나절 있는데 아휴 시방 또 가슴이 벌렁벌렁이야. 이곳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내부가 까맣게 그을렀고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더욱이 화재 경보기가 제때 울리지 않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보까지 안 울리는 바람에 전달이 빨리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3층부터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베란다 쪽으로. 오늘 불로 주민 40여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에는 청주시 월호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가 무산되자 충북체육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도내 11개 시군 체육회장과 51개 종목 단체장들은 대회 유치 무산으로 지역 체육 발전의 동력이 꺾이게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앞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서호창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청주시의 특수목적법인 참여 지분율을 20%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의 지분율을 25%로 올려 시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 원안이 확정됐습니다. 동일건설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 70여 명은 오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동일건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싶어 헌혈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 등 양서류 공원을 위탁 운영한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서류 생태공원 운영 회계를 감사한 결과 4대 보험 등 급여와 식비, 강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두꺼비 신문기자 개인 전시회에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4건의 2,900여만 원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이 중 1,300여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두꺼비 친구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가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박정희 청주시 의원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오창읍의 농지 만여 제곱미터를 산 뒤 일부를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을 받아온 청주 백제 유물전시관의 전 학예연구사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 백제 유물전시관의 학예연구사로 일하던 지난 2013년부터 5년여간 57만 원의 부당 출장비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